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7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원지를 겸사령관이 몰랐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관료 및 고위관료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들을 누가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정부 부처는 치열한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종식되었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관련자들의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모두 수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약 11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수수사단을 꾸렸고 조재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12월 1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 체포 요청을 검찰에서 기각한 겁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된 후 12월 18일 체포됐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검찰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경찰 측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자신의 수사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위공직자라는 것이죠.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 제24조에 근거한 수사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고 18일 검찰이 이첩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검찰을 제외한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 즉 공조본을 조성했는데요. 검찰 측과 조율 중이라던 공조본 측에서 갑자기 검찰을 제외하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후 중복 수사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검찰 측의 출석 요구서는 수령 후 불응의 의사를 밝힌 반면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는 수령을 거부해 반송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자신의 편의대로 수사받을 수 있는 곳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조본 내에서도 수사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번 검찰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공수처의 공소권이 판사, 검사, 고위경찰 등 일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결국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은 왜 검찰을 제외한 것일까요?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해가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어 내란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 심사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법원이 검찰의 수사 관할권을 문제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공소기각이 일어나거나 수집한 증거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검찰 관계자와 연이 있다는 점, 현재 구성된 특수본의 인적 구성이 과거 친윤계와 친한계 검사로 불리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제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권 줄다리기 눈치 싸움에 하나가 또 더해집니다. 바로 특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내란 일반 특검과 내란 상설 특검, 즉 쌍특검을 국회 통과를 시켰는데요. 특검이 가동되면 일반 수사기관들이 모두 특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40명에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 상설 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최장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상설 특검은 별도로 특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야권 단독으로 발의한 특검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반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후보 추천과 임명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특검은 공수처와 비슷한 단일수사본부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특검이 동시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합쳐진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특수본, 그리고 이어지는 특검까지. 수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동일한 영장이 여러 건 접수되어 법원에서 중복 청구로 기각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사 줄다리기와 유례없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라는 명함을 얻기 위해 수사기관들이 끝없는 알력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빠른 교통정리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